네, 이제 8개 지구 중에 마지막 지구죠. NFC 서부 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눠볼 팀은 샌프란시스코 49ers인데 뭐 일단 지난 시즌 성적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상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시즌에 이제 슈퍼볼까지 갔었던 나이너스였는데 한 시즌 만에 좀 믿을 수 없는 부상 릴레이에 좀 발목을 잡혔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지구 최하위라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올 시즌도 주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 체제로 가는데 가로폴로의 계약이 이제 내년 시즌 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폴로의 계약을 좀 살펴보면 5년 1억 3,750만 달러예요. 근데 이제 17시즌 중반에 가로폴로가 넘어온 이후에 18시즌 누웠고 19시즌 슈퍼볼 진출을 하긴 했었지만 우승은 못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또 이제 장기 부상으로 6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결국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지미 가로폴로의 계약은 실패한 계약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선수를 이제 대체를 해야 돼서 트레이 랜스를 뽑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1라운드 3장을 태운다? 이거는 좀 상당히 큰 도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번 픽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도대체 누구를 뽑으려고 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나이너스가 트레이 랜스를 선택을 했고 뭐 랜스가 아직 데뷔를 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초를 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랜스나 나이너스 구단 양측 모두 좀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음은 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 최근 사례가 또 미치 트루비스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큰 도박인데 나이너스 입장에선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이너스는 결국 이 칩스의 사례를 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 시즌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알렉스 스미스가 칩스를 플레이오프까지 이끈 뒤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마홈스에게 어떤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 후에 이제 팀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18시즌부터 마홈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뭐 강력한 칩스의 오펜스를 만들었고 뭐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너스도 이 가로폴로가 한 1, 2년 정도 더 버텨주는 사이에 이제 랜스가 리그에 적응을 하고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칩스와 지금 나이너스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지미 가로폴로가 과연 그 당시에 알렉스 스미스만큼 안정적이고 건강한가? 일단 뭐 실력을 떠나서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랜스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고 뭐 굉장한 뭐 운동 능력 그다음에 뭐 듀얼 스렛 유형의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마홈스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모델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그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피스들의 어떤 역량이 조금씩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제 랜스가 마홈스급의 재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쉬운 목표는 아니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백업 쿼터백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백업 쿼터백이었던 CJ 베사드 그리고 이제 닉 멀린스가 다 떠났고 지금 뭐 지난 시즌 중반에 데리고 왔었던 조시 로젠이 여전히 이제 뎁스차트에 남아 있고 이번에 1라운드에서 이 트레이 랜스 선수를 뽑았으니까 뭐 백업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스킬 플레이어진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먼저 러닝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잘 나갔던 19시즌에는 라인 모스터트, 테빈 콜먼, 넷 브리다 이 3인방이 이제 돌아가면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펜스의 좀 핵심을 담당을 해줬는데 사실상 이제 S급 선수 한 명이 없지만 이 B+급 내지는 A-급 선수 3명이서 힘을 합쳐서 S급 한 명의 성적을 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 라인 모스터트를 제외한 2명의 선수가 이제 순차적으로 팀을 떠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스터트도 지난 시즌 이 부상 릴레이에 동참을 하면서 8경기 출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너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라인 모스터트의 이제 자이언츠에서 그 세이컨 바클리의 백업 역할을 하던 웨인 골먼 2세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에 뽑은 트레이 썰몬 이런 선수들이 지금 합류를 해 있어요. 네. 그런데
19시즌에 앞서 언급했던 3인방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풀백 칼 유스책 선수에게 5년 2,7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또 안겨준 나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시버진 쪽을 좀 보면 일단 이제 디보 세뮤얼과 브랜든 아이옥 그리고 리치 제임스가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좀 많이 약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야드 애프터 캐치의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선수들도 다들 부상 이슈가 있었고 뭐 타이트엔드 조지 키틀이 뭐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조지 키틀을 제외하면 좀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한 타겟이 되어줄 수 있는 리시버는 보이지 않는다. 예.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냉정하게 뭐 리그 정상급 선수라고 하면 조지 키텔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라인 쪽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6년 1억 3,806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오라인 선수 중에 역대 최고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트렌트 윌리엄스가 사실 워싱턴 이제 말미에는 이제 구단과 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뭐 일부 좀 풋볼을 쉬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이너스로 넘어와서 뭐 지난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는데 지금 트렌트 윌리엄스가 만 33세 시즌을 맞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88년생이에요, 네.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에게 지금 6년에 1억 4천만 달러 가까이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은 뭐 이 선수가 몇 년 더 기량이 유지가 되겠지만 뭐 4년 차, 5년 차에 가서도 지금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램스의 뭐 위투어스 같은 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너무 많은 기간 그리고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써왔는데 지난 시즌에 트렌트 윌리엄스가 데비 박티아리 선수와 함께 리그 최고의 오라인, 최고 랩스 태클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고 이게 나쁜 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계약을 맺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선수가 이제 88년생, 우리 나이로 34살, 미국 나이로 이제 33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에게 6년의 장기 계약을 안겨줬다. 사실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 박티아리 선수나 뭐 이런 다른 이 리그 정상급 태클들이 받는 연봉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계약 규모를 고려를 해봤을 때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받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결국 나이를 감안하고 이 돈을 좀 감안을 한다면 가성비가 좀 안 맞는 건 아닌가. 리그 최고의 선수지만 그래도 조금 오버페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다른 포지션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센터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벤 갈랜드라는 선수가 이 센터 자리를 맡았었는데 그 애틀랜타에 있었던 그 6번이나 프로볼 경력을 자랑하는 이 알렉스 맥 이 선수가 이제 3년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센터 포지션에 좀 교체가 있었고 예, 카이 셰넌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에런 뱅크스라는 가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데니얼 브런스킬 이런 선수들과 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라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지난 시즌은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수비 쪽이 더 문제였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닉 보사, 뭐 디포드, 뭐 리차드 셔먼 이런 이제 뭐 앞선과 뒷선의 이제 핵심 자원들이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줄줄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네. 19 시즌의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그 강력한 나이너스의 수비는 뭐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가 빠진 공백을 제이번 킨로우가 메워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킨로우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결국 부상만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강한 D라인인데 결국 이 제이번 킨로우가 지난 시즌보다는 스텝업을 좀 해줘야 되고 또 부상도 없어야겠죠. 그리고 뭐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제 찾아보면 라인베커진의 이제 샘슨 에부캄 이 예. 선수가 이제 지구 라이벌 램스에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2년 1,2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베커진에 포진한 다른 선수들 보면 올프로랑 프로볼에 동시에 선정된 프레드 워너 그리고 이제 드레 그린로우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베커진은 뭐 리그 최상급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세컨더리 쪽을 좀 살펴보면 케이완 윌리엄스 선수와 단테 존슨을 재계약으로 묶기는 했는데 일단 리처드 셔먼 선수가 지금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엊그제 이제 가정폭력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에 취해서 좀 자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뭐 세간에 알려졌다고 하는데 네. 리차드 셔먼이 사실 굉장히 뭐 똑똑하고 뭐 이제 엘리트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스탠포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좀 그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행동이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CTE의 영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처가 집 문을 거의 부시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을 이제 처가 쪽에서 뭐 이제 풀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대단한 누가 다치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상대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너스든 혹은 다른 팀이든 새로운 계약을 당장 맺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리차드 셔먼이 뭐 과거에는 이제 엄청난 선수였고 뭐 나이너스에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부상도 있고 이제 그렇죠.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 어떤 개인의 경기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오프필드 이슈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뿐만 아니라 리그에 있는 모든 팀들이 이 리처드 셔먼을 굳이 영입해야 될 이유가 조금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임메뉴얼 모슬리 그리고 타바리우스 무어 이런 선수들의 건강이 또 역시나 중요한데 무어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좀 장기간 결장을 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이제 좀 부상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한 나이너스의 출발인데 강력한 프런트 세븐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컨더리 쪽이 좀 헐겁기 때문에 올 시즌 좀 뒷공간이 털리는 건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 시즌은 그냥 이 트레이 랜스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나이너스 정도면 다른 지구 가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NFC 웨스트가 이거는 반배정이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거릴 타선이 없는 예. 이제 지구 라이벌들의 전력이 다 탄탄하고 쟁쟁하기 때문에 지금 오펜스 쪽에서는 조금 폭발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이제 수비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세컨더리 쪽이 좀 약점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너스가 과연 지구 1위 혹은 2위를 통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이 전력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루키 시즌보다 더 나아진 2년차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루키 시즌에는 이제 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카일러 머리였고 그 지난 시즌보다 뭐 세부적인 성적에서 봤을 때 더 나아진 2년차 시즌이었거든요. 문제는 올해 얼마나 더 나아진 3년차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뭐 패스 성공률, 뭐 패싱 야드,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 이런 이제 세부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색을 허용하는 개수가 48개에서 27개로 이제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력 면에서도 그렇고 이 카일러 머리가 이제 부상을 좀 안 당하고 롱런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이 색을 덜 당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이 덜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선수 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팀이 한 끗 차이로 플레이오프에 가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카일러 머리도 뭐 이런저런 뭐 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미니 슬럼프가 한 2차례 정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애리조나가 그때 뭐 2연패, 뭐 3연패, 그리고 특히 좀 약팀들에게 연패를 당하는 구간도 있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결국 마지막 경쟁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3년 차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이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스킬 플레이어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러닝백 제임스 코너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 AJ 그린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전체 49번 픽으로 론데일 무어라는 와이드 리시버를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40야드를 4.33에 뛰는 스피드스터인데 결국 론데일 무어 선수를 지명을 하고 코너와 그린을 영입을 한 것. 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보다는 스킬 플레이어진이 또 한층 화려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 명씩 저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일단 이제 말씀해주신 론달 무어 이 신인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애리조나에 있는 크리스찬 커크나 앤디 이사벨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피지컬이 작고 대신에 이제 스피드가 좋은 유형의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클리프 킹스버리 감독의 취향에 좀 맞는 선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커크나 이사벨라가 NFL에서 기대치만큼 지금 성장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좀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라운드라는 높은 픽을 또 비슷한 유형의 선수에게 썼다. 약간 중복 투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이 아닌가 이 네. 정도면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이 디안드레 홉킨스의 AJ 그린, 크리스티안 커크 그리고 뭐 론데일 무어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앤디 이사벨라까지 뭐 나름 괜찮은 리시빙 그룹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체이스 에드먼드랑 이제 제임스 코너가 이 스냅을 좀 나눠 받을 예정인데 캐년 드레이크가 이적한 빈자리가 메워질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캐년 드레이크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잡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마이애미에서 넘어와서 굉장히 카일러 머리에게 큰 도움을 줬던 선수기 때문에 좀 이탈이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에드먼즈와 제임스 코너의 듀오 체제로 좀 이번 시즌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두 선수 모두 러싱과 리시빙을 또 골고루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제임스 코너가 얼마나 폼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AJ 그린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벵갈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부상 때문에 좀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린도 지금 새로운 팀에 와서 좀 동기부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뭐 만약에 몸 상태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다면 뭐 클래스가 여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더 불꽃을 태울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예. 사실 지금 레리 피츠제랄드가 뭐 명확하게 지금 은퇴 혹은 뭐 현역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뎁스 차트에는 지금 빠져 있고 예. 뭐 아직 계약도 안 됐죠. 어떤 팀과 계약하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리 피츠제랄드의 좀 거취도 좀 카디널스 팬들에겐 관심일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피츠제랄드가 애리조나를 떠나거나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 홉킨스나 뭐 AJ 그린 이런 베테랑들이 이 레리 피츠제랄드가 해주던 어떤 멘토의 역할까지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댄 아놀드 선수도 떠나게 됐는데 뭐 지난 시즌 이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절반 정도밖에 뛰지 못했던 맥스 윌리엄스가 올해도 이제 엑스트라 블로커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라인이 또 나름 괜찮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이 장기 계약을 맺었던 DJ 험프리스 선수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었고 라이트 태클 켈빈 비첨 역시 뭐 1인분을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뭐 일종의 대체 자원이었는데 뭐 나름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이번 시즌에도 주전으로 좀 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태클은 좀 안정적인데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라인맨들의 좀 모습이 아쉬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쪽에는 이제 양 가드에 두 명의 저스틴이 이제 위치를 할 예정이에요. 왼쪽에 이제 저스틴 퓨 그리고 라이트 가드에는 이제 저스틴 머리가 위치를 할 예정이고 트레이드로 이제 이 센터 로드니 허드슨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세 선수가 전반적으로 패스 프로텍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런블로킹 상황에 대한 좀 약점을 드러낸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에드먼즈와 제임스 코너가 지금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러닝 공격이 좀 풀리려면 이 오펜시브 라인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웬만해서 이제 이 스페셜팀 선수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맷 프레이터를 영입을 한 이 카디널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이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이 킥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특히 40야드 이상의 이 킥에 대한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노쇠화의 시작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디널스가 지금 NFC 웨스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접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키커가 하나를 놓치느냐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맷 프레이터의 역할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비에서는 역시나 이제 JJ 왓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텍산스의 그야말로 레전드잖아요. 그런 선수가 텍산스에서 언해피를 띄우고 계약 해지를 한 이후에 2년 2,800만 달러의 나름 염가 계약을 맺으면서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JJ 와트는 결국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카디널스를 골랐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이제 물론 뭐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이제 과거 동료가 있기도 했고 뭐 JJ 와트가 이 카일러 머리에 대한 좀 좋은 인상이 있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와트가 애리조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뭐 혹자는 뭐 전성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도 이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성기라는 것이 워낙 높은 클래스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전성기에 뭐 8, 90% 수준만 해줘도 이 애리조나의 좀 빈약했던 수비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JJ 와트가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 어떤 수비진의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좀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 어떤 클러치 상황, 좀 팀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뭐 선수들의 집중력을 다잡는 어떤 조언자로서의 역할, 이런 좀 보이지 않는 뭐 가치까지 생각해 보면 JJ 와트를 품게 된 애리조나는 좀 전력 상승이 기대가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는 지난 시즌 이제 이 카디널스 수비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선수들의 기량보다도 오히려 저는 부상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 이제 일단 잭 앨런 선수가 건강하지 않았었고 챈들러 존스 아팠고 마커스 골든도 건강하지 않았고 지난 시즌 이제 1라운드로 뽑았었던 아이자 시몬스는 건강했는데 못했고 거기다 이제 이번 1라운드도 이제 수비에 지명을 한 카디널스잖아요. 제이븐 콜린스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도 역시나 이제 루키인만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노스 태클 라샤드 로렌스 선수도 올해 2년 차인데 첫 주전 시즌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본다면 경험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이 두 가지 의문이 좀 있는 카디널스의 올 시즌입니다. 결국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고 어린 선수들이 갖고 있는 포텐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 카디널스의 수비는 정말 강력하게 거듭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즌 치러보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안젤로 블랙슨이라든지 하산 레딕 그리고 디본드레 캠벨 이런 선수들이 이탈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세컨더리 쪽에서도 패트릭 피터슨이 바이킹스로 또 떠났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드레커크 패트릭은 재계약을 안 했고요. 뭐 테네시에서 말콤 버틀러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세이프티에 부다 베이커 이런 좋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컨더리는 어딘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뭐 저도 이제 라인베커진부터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1년차 제이븐 콜린스 그리고 2년차 아이제 시몬스 이 백투백 1라운드에 뽑힌 이 라인베커 듀오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 워낙 다재다능하고 운동 능력이 좋고 뭐 폭발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쌓이고 좀 자신들이 뭔가 리그에서 이제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이제 선수들로 좀 성장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이번 시즌이 돼주기를 뭐 카디널스 팬들은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이제 세컨더리가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패트릭 피터슨이 이제 카디널스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프로볼에 무려 8차례, 퍼스트 팀 올 프로에 3차례나 선정이 됐던 선수였고요. 그 10년 동안 인터셉션도 뭐 30개 가까이 해줬고 패스 굴절도 뭐 90개 이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고 말씀해주신 이제 말콤 버틀러 그리고 이제 3년 차를 맞는 바이런 머피 이 두 선수가 주전으로 나섰는데 어딘가 좀 약해 보이죠. 사실 이제 말콤 버틀러 선수는 그래도 잘했잖아요. 뭐 그래서 괜찮은데 바이런 머피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디널스 수비의 약한 고리는 이 코너백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제이비언 하워드나 스테판 길모어 같은 좀 탑급 선수들을 뭐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제 요지의 기사들도 있었는데 뭐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는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 시즌을 앞두고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수 양면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고 뭐 정말 이제 야박하게 보더라도 어쨌든 약간의 업그레이드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업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역시나 이제 플레이오프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의 이번 오프 시즌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클래스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당장 성적을 내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뭐 그런 선택은 이제 충분히 존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지 않으면 어떤 팀의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인 만큼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LA 램스입니다. 벌써 션 맥베이의 5년차 시즌이 됐어요.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신성처럼 이 NFL에 나타난 이제 션 맥베이였고 뭐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뭐 리그 전체가 이 제2의 션 맥베이 찾기 열풍에도 휩싸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덧 이 션 맥베이도 5년차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드디어 제러드 고프에서 벗어난 이제 LA 램스가 되겠습니다. 매튜 스태포드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램스 팬분들께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램스가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슈퍼볼도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이제 제러드 고프에 대한 좀 불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칼을 빼들었고 1라운드 픽 2장을 주면서 이제 라이언스에 있던 매튜 스태포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스 시절에는 결국에는 팀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하면서 좀 한계를 노출했던 매튜 스태포드였는데 뭐 공수 양면에서 이제 모두 업그레이드된 램스로 왔기 때문에 이 스태포드가 어떤 성적을 남길까 이제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튜 스태포드면 진짜 설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매튜 스태포드 없으면 0승 16패를 또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거를 막았던 게 저는 매튜 스태포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튜 스태포드가 어떤 그 팔에 차고 있던 족쇄를 이제 벗어 던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 손오공이 그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서 훈련할 때 강철로 된 조끼 입고 막 발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모래주머니처럼 강철로 된 주머니 차고 막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매튜 스태포드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경기를 뛰었다면 이제 그걸 벗어 던지고 LA 램스에서 뛰는 시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도 김민준 아나운서처럼 이 스태포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FL 네트워크의 뭐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램인 굿모닝 풋볼의 네. 진행자인 피터 슈레이저, 이 사람이
매튜 스태포드를 이번 시즌 MVP 후보로까지 이제 꼽았더라고요. 완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뭐 커리어 지금 후반부에 와 있는데 뭐 그저 이제 불운했던 재능, 불운했던 전체 1번 픽 선수로 남게 될지 아니면 이 램스와 함께 우승 반지를 끼면서 또 이제 역사에 남는 선수로 남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 이제 백업으로 보면 이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정말 깜짝 활약을 펼쳤었던 존 월포드 선수, 그리고 데블린 호지스가 이제 합류를 했고 브라이언 퍼킨스 선수까지 이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뭐 백업 역시도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스킬 플레이어진에는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에다가 와이드 리시버 디션 잭슨 선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7번으로 지명된 투투 에델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와이드 리시버를 좀 보강을 한 LA 램스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쿠퍼컵, 로버트 우즈, 그리고 러닝백 캠 메이커스, 타일러 힉픽 타이텐드까지 주전 라인업은 굉장히 견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션 잭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 드션 잭슨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경기장에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선수였어요. 그렇죠. 예. 최근 2시즌 동안에 출전했던 경기가 8경기밖에 되질 않았고 어느덧 이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리시버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드션 잭슨처럼 어떤 스피드를 무기로 하는 선수들은 이제 조금 더 에이징 커버가 빨리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페르난도 토레스가 대표적인 그런 네. 선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드션 잭슨의 어떤 뭐 폭발력, 뭐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터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션 잭슨 선수 때문에 이제 견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일단 쿠퍼컵과 로버트 우즈가 지난 시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두 선수의 이름만 생각하면 에스크보다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생각 외로 뭐 1인분 이상은 충분히 해줬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어쨌든 뭐 스킬 플레이어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짜임새가 구색이 갖춰져 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짜임새가 있다. 갖춰진 공격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튜 스태포드가 뭐 딱히 불만을 가질 만한 선수들은 아니다. 선녀죠.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5명 중에 이제 4명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 포지션만 좀 새로운 주전 선수가 나타날 예정인데 오스틴 블라이스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2018년 4라운드 픽 출신의 이 4년차 시즌을 맡는 브라이언 앨런이 이제 맡을 예정인데 네. 뭐 다른 주전 선수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앤드루 위트워스의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노쇠화 문제 정도만 좀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트워스가 여전히 이제 리그 상위권의 태클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무릎 부상이 있었고 돌아온 이후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 상대로 좀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올 시즌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의 모습이 이전까지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위트워스의 대체자도 이제 좀 찾아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벌써 만 40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수비에는 전임 펠컨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이자 이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 임시 감독 역할을 맡았던 라인 모리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저스의 감독으로 한 브랜든 스텔리의 빈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일리가 이 램스 수비를 리그 넘버 1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 선수들의 이탈도 있지만 이 스테일리의 이탈이 뭐 가장 뼈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램스의 프런트 세븐 쪽을 보면 뭐 다른 선수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에런 도날드 있으면 끝나죠. 예. 뭐 브로커스도 같고 뭐 샘son 이브캠 이런 선수들도 같지만 이 에런 도날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우산 효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에런 도널드가 있는 한 이 램스의 프런트 세븐은 언제든 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는 여전히 좋은 이제 프런트 세븐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결국에 이제 팬들의 기준치는 지난 시즌의 어떤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조금 이런 이제 마이클 브로커스나 에부캄 이런 선수들의 이탈이 좀 뼈아프고 네. 세컨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런 램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S급 선수의 존재는 여전히 이제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너백 트로이 힐, 세이프티 존 존슨 이런 선수들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탈과 함께 램스가 과연 리그 넘버원 디펜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넘버원 디펜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만 세컨더리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루키였던 조던 플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테일러 랩 선수 역시도 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세컨더리도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의 수비력, 공격력으로 치환되었다. 뭐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램스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가 조금 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공격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 쪽의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그것이 이번 시즌 램스의 성적에 가장 중요한 뭐 팩터가 되겠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볼드한 그 예측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브랜드 스탈리가 떠났지만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수비였잖아요. 저는 하루아침에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 매튜 스태포드가 제러드 고프를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수들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올해 대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 NFC 팀들 중에 템파베이를 가장 견제할 수 있는 팀은 램스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이 3주차에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두 팀의 맞대결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쩌면 좀 미리 보는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이 오프 시즌 리뷰니까 이 드래프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잠깐 드리고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LA 램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1라운드 픽에 크게 미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으로 제러드 고프를 뽑았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 단 한 번도 1라운드 픽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프를 뽑을 때 뭐 희생했던 픽도 있고, 뭐 제일런 램지를 뽑기 위해서 뭐 내줬던 픽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매튜 스태포드를 영입하기 위해서 또 다시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썼기 때문에 지금 2023 시즌 1라운드 픽까지 모두 이제 손에서 놓쳐버린 지금 램스거든요. 그래서 뭐 매튜 스태포드, 제일런 램지, 에런 도날드 같은 이제 S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의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우승 반지를 획득해야 되는 램스의 입장이에요. 예. 지금 1라운드 픽을 계속해서 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젊은 유망주들의 어떤 뭐 질과 양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운 미래에 좀 성적을 내야 하는 램스의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은 또 한번 이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램스의 전력을 살펴봤고요. 32개 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팀 시애틀 시옥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옥스의 달리기가 점점 더 힘에 부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지구 라이벌 램스를 다시 만나서 이제 패하면서 조금 초라한 시즌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뭐 시애틀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번 시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옥스가 러셀 윌슨의 팀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옥스는 이제 러싱의 팀이거든요. 러싱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 러셀 윌슨 선수도 계속해서 좀 힘든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딱 지난 시즌의 시애틀 시옥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 지난 시즌에 패싱 공격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러닝백들이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윌슨의 스탯을 보면 뭐 4,200 패싱 야드, 뭐 40개의 패싱 터치다운, 굉장히 수치적으로 보면 좀 아름다운데 사실 인터셉션도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13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러셀 윌슨에게 좀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 러닝백에 대한 보강을 좀 해줬어야 되는 이 시애틀 시옥스인데 크리스 카슨 선수와 2년 1,042만 5천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긴 했었지만 칼로스 하이드 선수가 떠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칼로스 하이드의 공백은 큰 공백은 아니긴 합니다만 글쎄요. 러닝백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결국에는 이 라샤드 페니가 기대치만큼 해주지 못한 것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샤드 페니가 1라운드 픽을 받고 리그에 들어온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페니의 성적을 보면 3년 동안 2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당 9경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적 기록이 823 러싱 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입니다. 그러니까 1년 기록이 이 정도였다고 해도 이 1라운드 픽 출신 러닝백의 기대치에는 좀 모자르다고 좀 팬들이 생각할 만한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려 3년간 총합 성적이니까 이 라샤드 페니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라샤드 페니의 5년차 옵션도 결국 실행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애틀과 라샤드 페니의 동행은 이번 시즌까지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진을 좀 보면 DK 메카프와 함께 이제 타일러 로켓, 원투펀치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데이빗 무어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2라운드 56분으로 이제 드웨인 에스크리지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와이드 리시버진은 메카프 로켓, 이 원투펀치가 워낙에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제러드 에버렛 선수를 1년 600만 달러로 영입을 하면서 타이트엔드 포지션까지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콥 홀리스터가 이제 팀을 떠나기는 했지만 이 에버렛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예. 뭐 어쨌든 전반적인 스킬 플레이어진은 러닝백을 제외하고 나면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라인은 뭐 늘 그렇듯 하위권입니다.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 선수를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게이브 잭슨 선수를 5라운드 픽을 주면서 레이더스에서 데려왔고 이단 포식 선수를 이제 1년 300만 달러로 묶어뒀지만 올해도 러셀 윌슨은 도망다니기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어떤 업그레이드는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정설일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제 예년의 시옥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러셀 윌슨은 좀 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격진이고요. 수비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데려왔었던 칼로스 던랩 선수와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슨 메이와 선수를 2년 762만 달러로 묶어뒀고 캐리 헤이더 선수를 3년 68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거의 최저 시급으로 알돈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알돈 스미스가 일단 지난 시즌 댈러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보다야 이 라인이 좀 강화된 느낌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 시애틀 시옥스의 최다색이 자말 아담스의 9.5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D라인이 올 시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애틀은 O라인과 D라인 이 두 가지의 약점을 좀 극복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트렌치를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비 이제 효율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쪽에는 이제 이 제런 리드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잭슨빌에서 방출된 베테랑 엘 우즈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잭슨빌에서 옵트아웃을 하면서 쉬었고
거기다 이제 리드의 공백을 메울 기량이 아님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좀 이제 인테리어의 무게감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인베커진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뭐 바비 웨그너나 이제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던 브룩스 이런 선수들은 남아 있지만 KJ 라이트와 지금 재계약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예. 이것이 좀 큰 뉴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KJ 라이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패스 굴절 그리고 태클 for loss를 만들어낸 선수였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시옥스의 좀 현 주소라고 봐야겠죠.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협의를 보기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드래프트에서 이 조던 브룩스를 높은 라운드에 뽑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KJ 라이트의 공백은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백에는 아켈로 위더스푼 선수를 1년 400만 달러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DJ 리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코너백 듀오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샤킬 그리핀 선수의 공백을 생각을 한다면 뭐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에 더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예. 뭐 시애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여전히 까다로운 팀이고 뭐 요소요소의 키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 시즌 전체로 보면 이렇다 할 어떤 팀을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선수의 영입은 보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 NFC 웨스트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조금 의문이 들고 뭐 그거를 어찌어찌 통과해서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뭐 템파베이 같은 팀과의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 올 시즌 뭐 여러 부문의 보강도 많았고 이탈도 많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얼추 또 지난 시즌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도 플레이오프 경쟁을 열심히 하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겠지만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뭐 오프 시즌 기간에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DK 메카프 선수가 올림픽 단거리죠. 이제 100m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뭐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예정인데 예. 거기에 이 100m 종목에 이 미국 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37초의 기록을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순위로는 이제 18명 중에 15위밖에 되지를 않으면서 뭐 올림픽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한번 선발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제 육상에 최적화된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 메칼프는 뭐 미식축구 선수니까 뭐 훨씬 더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단거리에서 빠른 기록을 내기에는 조금 불리한 면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트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고 네. 사실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좀 부상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뭐 메칼프에겐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풋볼 필드를 떠나서 좀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뭔가 어떤 자신이 조금 더 이제 채찍질하고 좀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NFL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역시 NFL의 위험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조로스가 뛰었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100m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분명히 또 지구력을 요하는 거리기도 하거든요. 40야드보다 훨씬 기니까요. 그래서 존 로스가 뛰었을 때 과연 그 스피드가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의문은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올림픽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이제 빌드업이었어요. 이제 유재경 PD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에 갑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지금 뭐 코로나도 굉장히 뭐 위험하고 그럼요. 뭐 방사능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 뭐 회사에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가게 됐고 뭐 거의 한 달 가량 좀
이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풋볼 이야기를 좀 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일단 뭐 올림픽을 또 잘 치르고 예. 뭐 오면 이제 NFL 시즌이 임박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뭐 시즌에 대한 마지막 정리, 뭐 마지막 단신, 뭐 1주차 프리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좀 8월을 보내고 뭐 9월에 시즌을 맞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시고요. 네. 저는 이제 류재경 PD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시기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 영상으로 좀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할 텐데 제가 이제 또 밑밥 깔아야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편집이라는 게 이제 워낙 쉽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애틀 시옥스까지 NFC 웨스트까지 32개 팀, 8개 지구의 이 팀들의 오프시즌 무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2달이 훅 갔습니다. 이 어느덧 뭐 열대야가 찾아오는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됐는데 뭐 2달도 이제 채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곧 NFL 시즌이 오니까 뭐 저희도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32개 팀의 오프 시즌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